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품위 있는 삶을 만드는 다산의 독서 전략입니다. 권영식 지음, 펴낸 곳은 글라이더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삼박자 독서법 첫째 정독입니다. 정독이란 뜻을 새겨가며 글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질서입니다. 질서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적어가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초서입니다. 초서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이를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일기는 초등학교 때 박지성 선수가 쓴 일기장입니다. 어릴 적 이미 국가 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메모하고 훈련한 내용을 그림으로 적어둔 일기장에서 메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질서는 메모하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산의 독서 전략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지키는 독서입니다. 다산은 어떤 환경에서도 책을 펼쳐서 본문을 지키려 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박함을 책을 통해 멀리하고 대신 우직하고 기쁜 마음을 챙겼다. 좋은 글을 읽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며 눈이 열린다. 그러면 봐야 할 것이 제대로 보인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놓고 진정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 그로 인해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살피게 된다. 독서는 비천한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고 무의미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환경을 툭툭 털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독서다. 다산은 아름다운 반전을 꿈꾸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독서와 학문 속에서 자신을 내몰았다. 오직 글과 분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임을 알고 피를 토해내는 열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다산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싶었다. 나를 굳게 지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다산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에 쪼그리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을 알아줄 임금도 없고 집안의 형제들은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갔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은 자기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까지 맡겼다는 것이다. 다산은 독서만이 자신을 지키고 자식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사이제는 4가지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이다. 다산이 강진에 기양 와서 거처한 방의 이름이 바로 사위제였다. 외롭고 옹색한 상황에서 근본으로 돌아가 자신의 생각과 외모와 말과 행동을 가다듬고 학자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새들어 있는 좁은 방에 사이제라 이름을 붙이고 주역 공부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각오를 다졌다.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한다. 말지 못하면 곧바로 맑게 해야 한다. 외모는 마땅히 엄숙해야 한다. 엄숙하지 못하면 곧바로 엄숙함이 엉기도록 해야 한다. 말은 마땅히 감uk해야 한다. 감uk하지 않으면 어서 말을 그친다. 행동은 마땅히 중후해야 한다. 중후하지 않으면 어서 느긋하게 한다. 남들이 모르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최고고 남들이 못 듣게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2문장을 평생 동안 외우고 다닌다면 위로는 하늘에 떳떳하고 아래로는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이나 우한,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전복시키는 제약이 모두 몰래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치열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만남을 즐기는 독서입니다. 풍성한 삶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 인생의 깊이는 곧 만남의 깊이다 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내 모습은 내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큰 행복은 없다. 우리는 너 금세 물들었구나 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듣고 쓴다. 그러니 가능한 한 풍부한 감성, 높은 이성과 꿈, 실천력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그와 같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평생 잊지 못할 말이나 글을 만나게 된다. 일상에서의 작은 만남은 위대한 인생을 탄생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다산에게 독서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깨끗하고 선한 일이었다. 다산이 마음을 수양하고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독서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부재가 다산에게는 책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다산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책 속에서 훌륭한 인물도 만나고 아름다운 시와 글도 읽고 흥미로운 지식도 읽혔다. 또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시로 기록했다. 어느 날 다산은 매형인 이승훈에게 책 한 권을 추천받았다. 바로 이익의 성호 사설이다. 당시 15살이었던 다산에게 이익의 성호 사설은 실학이라는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다산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또 한 사람은 태계 이황이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며 뛰어난 시인인 태계를 조선 후기에 살았던 다산이 직접 마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남긴 글은 만날 수 있었다. 1795년 충청도 청양의 금정, 찰방으로 자천된 후 다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태계의 편지글 한 편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모을 정도로 태계와의 만남을 즐겼다. 이 글은 나중에 도산 사숙록이라는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다산은 책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학자 군주인 정조와의 만남. 다산은 22살 때 32살의 정조를 만났다. 정조가 49이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다산은 39이었다. 다산은 18년 동안 정조와 인연을 맺었다. 정조가 떠난 뒤 다산은 18년 동안 제인의 몸으로 유배지에서 세월을 보냈다.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자주 임금과 은밀히 국사를 논의했으나 절대로 간신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 정조 곁에서 나란 일을 도왔다. 박성무 다산 연구소 이사장은 두 사람의 만남은 풍운 지혜라고 묘사했다. 바람과 구름이 만나 백성에게 이로운 비를 내린다는 뜻이다. 세 번째, 세상을 살리는 독서입니다. 왕영 공권 학문. 독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 독서는 만배의 이익이 생기며 글은 사람들의 재능을 밝혀주고 글은 군자의 지혜를 더해주네. 돈 있으면 곧 서재를 짓고 돈 없으면 곧 책계라도 갖추어 낮엔 창문 앞에서 옛글을 보고 밤엔 등잔 밑에서 글 뜻을 찾네. 가난한 자는 글로 인하여 부해지고 부한 자는 글로 인하여 귀하게 될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글로써 어질게 되고 어진 자는 글로써 이롭게 될 것이니라. 다만 독서하여 영화 누리는 것을 봤어도 타락하는 것은 못 보았으니 금을 팔아 책을 사서 읽어라. 책을 읽어 두면 금 사기 쉬우리라. 좋은 책은 끝내 만나기 힘든 것이고 좋은 책은 정말 갖추기 어려운 것이니 독서인들에게 삼가 권하노라. 좋은 책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기를 바라네. 이용형. 네 번째, 독서의 본질을 아는 품이 있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자신을 넘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멋,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다 준다. 다산은 아들에게 양계를 해도 무작정 생업에 몰두하는 촌사람의 양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먼저 농소를 읽고 건강하면서도 알도 잘 낳는 닭을 기르기 위해 고민하라고 했다. 시간이 나면 닭을 주제로 시도 쓰고 닭의 모습도 그려보라고 권했다. 그러고 나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했다. 양계를 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닭 기르는 법을 다룬 책을 한 권을 만들라고. 다사는 이와 같은 양계가 독서하는 사람의 품이 있는 양계라고 했다. 다산의 독서 전략 첫 번째, 정독 발견을 위한 깊고 세밀한 책 읽기. 다산은 책을 읽을 때 정독을 강조했다. 정독은 글을 읽을 때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읽는 것이다. 한 권을 읽더라도 글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내용을 정밀하게 따지면서 읽어야 한다.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야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고 다사는 강조했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하지 않고 이 책 저 책 손만 대면 마음이 산만해질 뿐이다. 얄팍한 지식들은 글을 꾸미는 재료로만 활용될 뿐이지 학문의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다산이 강조한 정독으로 책을 읽으면 지식 습득 능력과 활용 능력, 더 나아가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독을 통해 글에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독서 후에 성취감을 크게 맛볼 수 있다. 이 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의 같은 경우는 PPT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작성하기보다는 관련 주제의 책을 서너 권 더 읽고 독서 노트를 만든 후 그것을 토대로 PPT 자료를 만듭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독서 노트에서 좀 더 발전된 독서 PPT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 PPT는 사진, 음향 자료도 같이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독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연히 자료의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끝으로 다사는 닭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양계와 관련한 도서를 읽고 닭을 관찰하여 시를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닭을 기르면서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적어 백성들이 이 책을 보고 익힐 수 있는 책도 한 권 쓸 수 있는 품이 있는 독서를 하라고 권합니다. 이렇듯 독서를 함에 있어서 사물에 대한 본질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통찰된 것을 바탕으로 책을 써보길 권합니다. 글이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것이 결국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만 못하다. 대개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므로 비록 20번을 읽어 웬다 하더라도 한 차례 힘들여 써보는 것만 못하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